안녕하세요. 너바나님, 제가 오늘부터 한번 유튜브 방송 같은 거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요새 이제 심심해가지고 시간이 한가해서 이제 네이버 카페 예전에 이제 했던 그 어지럼증 카페 간만에 들어갔었어요. 며칠 전에 한번 들어갔다가 오늘도 들어갔는데 이제 글들에다 댓글을 막 달았죠. 이제 근데 너바나님이 막 머리가 무겁다 그런 증상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통 여기 이제 머리가 있고 머리 이렇게 안쪽에 보면은 이게 해부학적 쪼개고 보면은 이렇게 가 이쪽 측면에 있는 그 머리 안쪽에 있는 그 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 이렇게 다른 해부학적 다른 부분하고 부분을 연결해 주는 막이 있거든요. 우리 옷에 있으면 옷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식의 그 막들이 있는데 손의 천막, 기저천막, 손의 천막이라 해가지고 이쪽 부분에 이렇게 있는 그 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막이 이렇게 조여지게 되면 보통 안쪽에서 무겁게 조이듯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머리 지금 여기 턱이랑 옆에 측두근이라는데 여기가 이렇게 이쪽이 근육이 긴장되면은 이렇게 잡아 당겨져요. 이렇게 잡아 당겨 이렇게 압박되는 거 뉘앙스가 생기고 뭐 이제 목뒤 이 부분이 있죠. 목뒤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 책상에서 일하다 보면은 이렇게 뒤로 젖혀지게 되고 여기 잡아 당겨가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이쪽에 잡아 당겨지는 어떤 그 조이는 증상이 있고 이런 데서 머리가 미세하게 찌끈찌끈 미세한 전기가 흐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증상을 새기고 목뒤가 이렇게 눌리게 되면은 이 목뒤 이쪽으로 그 소뇌 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압박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소뇌가 여기 머리 뒷부분에 있는데 그 손해 쪽으로 가는 혈류량이 적어지면 손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몸의 균형을 잡고 그런 걸 통제하는 게 좀 더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목에 있는 여기 유양돌기라고 해서 유양돌기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목이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이 있죠. 네. 가슴 중앙 쪽에 쇄골에 여기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근육이 흉쇄유두근이라고 해요. 근데 이 흉쇄유두근이 또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 고개가 기울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증상들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이게 이제 귀 안에는 전정기관하고 그 소리를 듣는 그 청각기관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압박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이 막이 긴장을 되면은 그 아래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세포로 가는 혈류량이 적어지고 산소가 적어지면 통증도 발생하고 기능도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자세를 좀 바르게 좁아지게 하는 것들은 이제 그 부위의 그 기능을 높아지게 하기도 하고 낮춰지게 하기도 하고 어떤 영향을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죠. 기본적으로 사람 컨디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호흡이라든지 뭐 심리 상태라든지 어떤 음식을 먹었냐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세들도 계속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기본적으로 보이는 그 대부분 사람들이 가진 기본적 반사 체계가 있어요. 우리 몸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호하는 이 반사 체계인데 이 보호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0.3초 만에 먼저 교근이 이렇게 긴장을 해요. 쉽게 말하면 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하 하고 벌어지는 게 아니라 입을 딱 이렇게 어금니로 서로 이렇게 다물게 되죠. 그리고 한 0.6초가 이제 교근이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목뒤를 이렇게 젖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후두하근이라고 하는데 이 후두하근이 여기서 이렇게 압박이 되면은 이 목뒤 이 부분에서 시신경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신경이 여기서 압박을 당하면 눈에 이렇게 초점 맞추고 이런 것 있죠. 그게 빠른 속도로 딱딱 초점 맞춰야 돼. 이게 기능이 이렇게 느려져요. 속도가 반응 속도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많이 막 마사지를 풀어주거나 혹은 뭐 약침을 맞거나 뭐 칼로 교정을 하거나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눈에 초점 맞추는 게 보통 기능이 향상돼요. 목뒤가 압박되고 있으면은 눈에 초점 맞추는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데 마사지 해주고 그러면은 눈이 밝아졌다, 눈이 시원해졌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목뒤가 그런 어떤 영향을 많이 주죠. 기본적인 신경계의 그 기능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교근이 긴장하고 목뒤 후두하근 쪽 이렇게 압수축을 하고 그다음에 흉쇄유두근이 한 0.6초 정도 지났을 때 되게 수축을 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묻히려고 또 이게 수축을 하고 그리고 머리가 지금 여기하고 여기 사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있었을 때 머리가 내밀어질수록 여기 사이가 짧아진 거고요. 이게 제 위치로 딱 갔으면 약간 이렇게 길어진 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극단적으로 더 많이 이제 길어지게 되죠. 여기서 또 목뒤를 이렇게 뒷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길어지게 되는 어떤 스트레칭 할 수가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흉쇄소근이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슴 위쪽 있죠. 대흉근, 소흉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얘들 어깨가 움츠리면서 이렇게 되죠. 근데 어지럼증 있으신 분들은 주변의 풍경이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세가 기본적으로 나도 모르게 항상 이렇게 돼요. 약간 움츠리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해서 움츠리는 것도 있고 또 컴퓨터 뭐 스마트폰을 많이 한다든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자세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능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근데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돼가지고 위장이 안 되는데 뭐 다른 어떤 장기가 아니고 그쪽으로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으로 이렇게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어지럼증이라든지 전정기능 저하증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뭐 암 걸린 거에 비하면 사실 또 낫기도 해요. 굳이 그렇게 증상을 비교하면은 뭐 근데 또 이제 감기 같은 거 비교하면 또 감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무거운 거기도 하고 뭐 어떤 걸 비교하냐 달라지긴 한데 어쨌든 뭐 어지럼증이 굉장히 그 극심한 어지럼증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특히 그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스트레스가 지금까지 그 사람들 조사했을 때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게 여성분들이 출산할 때 아플 때 그 통증의 그 스트레스 지수 굉장히 높대요. 근데 그거에 거의 비견될 만큼 이석증이 있었을 때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버리는 게 그렇게 그 두려움이랄까? 심리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이석증만큼 알지만 일상생활에 다른 걸로 해서 많이 이제 물론 등등등 그런 걸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겪고 있죠. 뭐 증상에 대해 그냥 간단히 그 정도. 이런 증상은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병원에 가시거나 가령 제가 예전에 근무했었던 제가 한 2011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그때부터 해서 한 2015년도까지 빙빙하면서 4년 동안 거기서 이제 마사지 하기도 하기도 하고 운동 같은 걸 하기도 했었는데 저도 이제 거기 있으면서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뭐 여러 그 이제 환자분들 증상을 많이 보기도 했죠. 막 제 운동 가르치기도 하고 마사지 해드리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어쨌든 그 경험을 토대로 그 이제 스트레칭을 잠깐 알려드리자면 댓글에 스트레칭 뭐 이제 동영상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스트레칭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 자신의 몸통 있죠. 몸통에 대해서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앞으로 낼 때 항상 기본적으로 동반되는 게 머리가 앞으로 내밀어지면 이거에 균형을 맞추느라고 여기 등 뒤쪽 있죠. 여기가 굽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세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등을 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등을 이렇게 힘줘가지고 이렇게 뒤로 젖혀서 피면 안 돼요. 이렇게 젖혀서 피는 게 아니라 가장 쉽게 따서 그냥 등은 팔 한번 이쪽으로 이렇게 쭉 뻗으세요. 그러면 등이 펴졌어요. 그 다음에 팔을 딱 내려요. 그러면은 이게 막 무리하게 힘을 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등을 핀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니까 등을, 여기서 이렇게 꾸준히 등을 피게 되면은 몸통에 대해서 나와있던 머리가 항상 약간 뒤쪽에 약간 잡아 당겨져요. 그래서 등을 핀다는 거는 앞으로 나가져 있는 머리를 이렇게 약간 뒤로 잡아당기는 하나의 그 자연스러운 운동이 되죠. 그래서 시간 나면 틈틈이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엉덩이에서부터 자기 어깨와 여기 사이 거리를 이렇게 늘려주세요. 늘려줬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요. 네. 그러면 이게 등 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머리 앞으로 내밀었던 게 이게 자세가 좋아지겠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목 뒤가 압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목 뒤 압박이 줄어들죠. 뭘로 이렇게 시험해보시면 좋냐면 이렇게 했을 때 고개 한 번 좌우로 돌려보세요. 이때 부드러운 정도랑 이렇게 팔 한 번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제자리했을 때 이 상태에서 고개 돌려보면은 목이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정도가 달라요. 정렬이 좀 더 바르게 되니까 이 안쪽에 있는 신경을 압박을 덜 하게 돼요. 신경이 압박되면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움직이는 게 더 이렇게 뻑뻑하게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신경이 물론 이제 근육이 잡아당기는 건 있는데 신경이 압박되면 기능이 떨어져서 이게 잘 움직이는 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런 차이를 이제 일으키죠. 그래서 등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간 나면 틈틈이 계속 이렇게 굴었을 때마다 피는 거. 네. 되게 단순하죠. 이거 하나 먼저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워낙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팔을 이렇게 뒤로 젖히시면서 이렇게 쭉 펴주는 거 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펴주는 거 운동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운동해주시고 한번 펴주고 그 다음에 목 옆에 이런 부분이 이쪽 흉쇄근이나 이쪽 사각근을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팔을 옆에서 보면은 이 팔을 이렇게 한쪽에 딱 잡아당기세요. 이걸 이렇게 딱 잡아당기면은 이 어깨가 여기 이렇게 딱 아래로 젖혀져요. 그래서 팔로 이렇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머리를 고개 뒤쪽 반대편 쪽에 45도 넘기면은 지금 여기하고 이쪽 이 뼈하고 시키면 여기 이렇게 해진 이 라인이
이렇게 늘어나게 돼. 이게 사각근을 스트레칭 시키는 건데, 지금 여기 잡고서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고, 적당히 시원해질 정도만, 한 3, 4초도가 됐든, 뭐, 5, 6초 됐든, 시원해지면 바로 오세요. 절대 길게 한다고 더 효과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다 개인적인 자기 주관대로 해서, 내가 그냥 적당히 시원해졌다. 그다음 좀 이렇게 피곤한 것 같다면 빨리 다시 제자리로 오셔야 돼. 피곤한데도 더 오랫동안 하면 스트레칭이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오래 하시는 분 있는데, 오래 한다고 더 좋지 않습니다. 감각상으로 기분 좋은 정도가 되게 중요해요. 기분 좋으면 딱 그쯤에서 되게 끝내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 요령이겠죠. 이 팔 이렇게 뒤로 하고, 오른손으로 왼팔을 딱 잡아 당겨주고,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쫙 아래 약간 떨어지게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젖히시면은, 네, 이제 스트레칭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운동을 더 막 이것저것 막 알려드릴 수 있긴 해요. 이거 다 당연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각도를 조금씩 변화시켜주면 다 당기는 게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돌리셔도 돼요, 그냥. 분할을 이쪽으로 한 바퀴 돌렸다가, 천천히 그냥 자연하게 당기는 느낌으로 돌리셨다가, 예. 뭐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간단히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그냥 그대로 팔 뒤로 저 가슴 한번 쭉 폈다가, 크게 한번 호흡을 주고. 원래 이게 숨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이 한 3.5초, 그냥 들이쉬는데 3.5초 이상, 내쉬는데 3.5초 이상인 게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호흡에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는 게 그 3.5초가 되지가 않아요. 보통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 한번 이거 기록을 해본 측정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지럼증 있으신 분들은 한 1.5초에서 2초 만에 숨을 들이쉬고 다시 1.5에서 2초 만에 숨을 내쉬어버려요. 되게 호흡이 짧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게 이렇게 딱 좁혀 들어가 있으니까 흉곽에서 이 부분이 갈비뼈들이 자연스럽게 부풀었다 줄었다 이렇게 갈비뼈들이 미세하게 부풀었다 줄었다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호흡되는 게 없어요. 갈비뼈가 이렇게 항상 오므려고 이 상태로 계속 있죠. 긴장한 채로. 근데 이게 산소가 몸에 하나 적게 공급되면은 계속 기본적으로 그 불안한 심리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죠. 산소가 그 기본적으로 적게 공급되고 있으면은 그, 그 스케치북에 배경화면에 딱 깔리듯이 불안감이나 어떤 그 미세한 느낌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요. 산소가 적게 공급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충분하게 산소를 공급시켜서 그 회복을 그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하는 것들, 아니, 스트레칭 길게 숨 들어가셨다가 충분히 이렇게 길게 토해내시면서 호흡하시는 거 좋아요. 오늘 카페 보니까 어떤 분을 봤더니 배 마사지 막 1시간씩 했다. 뭐 목에 이쪽 하는 거는 지압받고 그런 거 효과가 없었다 그러는데, 사람마다 그 지압의 효과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사실 없어요. 모든 사람한테 사실 지압해주는 건 강도가 너무 세서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지는 않는 한은 다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 장 해주면 장이 이제 면역력과 관련이 많이 깊다 보니까 장 쪽에서 건강해지면 이제 뭐 프로바이오티스 먹고 등등등 그러면서 장을 좀 더 좋아지게 하는 그런 것도 먹고, 숨을 충분히 쉬고 그러면은 신경계가 훨씬 더 많이 이완이 되면서 기능이 회복되니까 충분히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좀 길게 이렇게 호흡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이렇게 그 재활 운동을 좀 심화시켜서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화면에 다 담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찍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지금 혼자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서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다 이게 현재 화면이 다 안 담길 수도 있어요. 지금 머리는 잘려있고 몸통만 나을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팔 이렇게 한번 띄워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내 그 양손이 모아진 지역을 이렇게 12시 방향으로 갔다가 1시 방향으로 갔다가 2시 방향, 아래쪽 4시 방향, 5시 방향, 6시 방향, 7시, 8시, 9시, 10시 이런 식으로 그 다양한 방향 각도를 움직여줄수록 그 운동 효과가 높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뇌는 자기가 그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재밌어야지 운동 효과가 높아요. 똑같은 게 반복이 돼가지고 지루해지면 재미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를 똑같은 단어 하나, 다시 이걸 10번을 한다고, 이게 똑같은 리듬으로. 이게 똑같아, 자극이 똑같아가지고 이게 심심해지면은 운동 효과가 극단적으로 떨어져요, 뇌에서는. 그 뇌가 한번 심심하지 않게 운동을 뇌가 심심하지 않게 운동을 좀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2개의 그 시계 방향 바늘처럼 움직여주거나,
혹은 여기서부터 팔이 뻗은 상태에서 이 손으로 숫자 1, 2, 3을 써요. 이렇게 하나, 뭐 숫자 2를 이렇게 쓴다든지, 또 이 상태에서 3을 적는다든지, 이렇게 뭔가 그 구체적이면서도 안 한 동작을 할 때 이게 흥미가 돋고, 그 다음에 이 몸에 이제 그 균형을 잡는 걸 담당하는 이쪽 안에 손의 기능이 활성화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3자를 쓴다, 4자를 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글 있죠. 가나다라 마바사를 쓸 수도 있고, 가나다라 마바사를 쓰는 건 나한테 재미가 없다.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좌우명 같은 거 있죠. 뭐 나는 자유롭다. 그럼 글씨를 쓰세요. 이걸로. 나는 뭐 이렇게 딱 자유롭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게 안 쓰던 이렇게 부위로 막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어깨도 많이 풀어지고 이 손의 기능도 활성화돼요. 그래서 그 재활 운동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재밌게 그리고 이렇게 뭔가 그 생소하게 내가 느꼈을 때 생소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재활 운동에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운동 효과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도 단순하게 이렇게 딱 젓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똑같은 이렇게 한 번 할 때만 이것도 어떤 음악의 리듬에 맞춰서 내가 이거를 한 번 이렇게 댄스처럼 착 빠르게 했다가 짠짠짠짠짠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크레이션 우아하게 그냥 느린 리듬으로 천천히 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어떤 그 리듬에 맞춰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음악적인 리듬 그 다음 다양한 속도 뭐 다양한 방향성 이렇게 계속해서 그 내가 새롭게 느낄 수 있게 할수록 좋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음악에 어떤 맞춰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음악 리듬에 맞춰서 스트레칭 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딱 운동을 하기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딱 틀어놓고 그 음악의 리듬에 맞춰서 그냥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신나는 곡을 틀었어. 그러면 그 몸도 같이 털렁털렁 하면서 짠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게 어지러우신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저처럼 많이 움직이면 안 되고 천천히 하세요. 자기한테 맞게. 네가 안 어지러울 수 있는 속도 정도로 그냥 천천히 적응할 수 있는 속도로. 근데 이제 완전히 안 어지러운 속도보다는 항상 약간 어지러움이 이제 느껴질 수 있는 속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적응을 시켜나가야 돼요. 너무 심하게 어지러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적당하게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 그런 속도라든지 그런 움직임의 크기로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지러움이 있을 때.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거는 물론 안 하고도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원인이 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어지럼증이 있었을 경우에. 근데 운동이 필요한 경우라면은 운동은 그렇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좀 이렇게 해서 그냥 피곤해 그럼 누워서 쉬어요. 절대 무리하게 뭐 5분, 10분 계속 하지 마세요. 그냥 2, 3분만 해도 돼요. 조금 했다가 쉬고 또 생각나면 좀 있다 쉬고. 네.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단순하게 이거라도 하세요. 이렇게 팔 위로 뻗는 거, 축지 펴주는 거. 이걸 한번 했다가 다시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네, 스트레칭을 하시면 돼요. 뭐 그 카페에 계속 댓글 뭐 적어주신 게 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일단은 뭐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유튜브로 한번 이렇게 한번 올려보고 그거 그 주소를 카페 댓글에다 링크를 시켜드릴게요. 네,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 올리는 동영상에 아무튼 글의 주인공이 되셨네요, 나바나님. 네. 아무튼 그 재활 운동에 대해서 뭐 다양한 정보들이 사실 이렇게 네이버라든지 유튜브에 있기는 해요. 근데 막 양이 너무 많거나 그래가지고 다 개개별에 맞춘 게 아니라서 그 사람들이 좀 이제 봐도 잘 모르고 그러긴 한데 아무튼 스트레칭 가장 기본적인 거 그 어느 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두 가지 정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팔 들어 올려서 머리 내밀어진 머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당겨지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셔도 돼.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축축 자연스럽게 자기가 살짝 어지러운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어지러움 정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 물론 이제 글 써주신 분은 어지럼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쪼이는 것 때문에 그랬지만 그래서 이게 쪼이는 감각이 천천히 편하게 늘어서는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트레칭 특히 이렇게 해서 팔 뒤로 잡아당겨서 이쪽 사각근하고 흉쇄근 이렇게 뒷방향으로 연결해서 스트레칭 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그대로 넘기면은 사각근이 늘어나고요. 45도 뒷방향으로 사각근이 늘어난 이 상태에서 고개를 한 번 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틀어주게 되면은 흉쇄들근이 스트레칭이 되져요. 이런 상태에서 하면은 고개를 한 번 더 틀어주면은 네, 그렇게 스트레칭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흉쇄근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더 이상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이렇게 수축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스트레칭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팔 들어가지고 척추가 이렇게 바르게 하는 거고 보통 그 어지럼증 있으신 분들 거의 대부분 한쪽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귀가 짧아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이 기울어진 걸로 인해서 눈의 시각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앞을 볼 때 이 앞이 딱 이렇게 수평으로 이게 길어진 눈이 있죠. 그쪽은 이게 수평으로 딱 보지를 않아요. 눈이 움직일 때 이게 수평을 보라면 수평으로 딱 정확히 가는 게 아니라 눈이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져요. 눈이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가 기울어진 거랑 옆구리 기울어지는 거랑 눈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눈 볼 때도 이렇게 약간 이쪽으로 기울으신 분들은 눈을 볼 때 이렇게 정면을 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안구 운동 보면은 이걸 보고 정면에서 이렇게 보는 운동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 정면을 볼 때 이게 손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눈이 이렇게 아래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눈이 나도 모르게 아래 떨어져요. 이런 것들 근육이 그렇게 된 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안구 운동, 대놓고 그대로 수평으로 가는 이런 식 훈련들 되게 중요하죠. 뭐 엇갈린다든지 수평에서. 예. 이렇게 하다가 좀 팔 아프면 빨리 내려야 돼요. 아셨죠? 이거 좋다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힘들면은 빨리빨리 쉬어줘야 돼요. 근육 피로 느낀다 쉬어주고. 예. 팔 들고 있는 게 힘들면 그냥 그대로 저기 딱 가상의 선 그어져서 이렇게 싹 좌우로 움직여야 되고. 아, 이거 하다 보면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